자, 안녕하십니까. 전업가장 채널의 전업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트럼프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 앞으로 이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두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협상 중단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로 인해 미증시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약에 취해버린 것 마냥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실업률이 줄어들다가 이제야 증가하려는 모양새에 트럼프가 부양책을 중단한다는 발언을 해버리니까 미증시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제 부양책 논의가 중단이 되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죠. 왜? 지급을 하던 돈들을 주지 않으니까. 해서 트럼프는 현 상황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국 대선 레이스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내가 승리한 직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부양책을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트럼프식 말투를 사용을 한 것이죠. 부양책을 대선 협상 전략으로 사용을 해 판을 흔드는 겁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증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겠죠. 이외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정들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 현지 시간 10월 7일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한국의 10월 8일 옵션 만기일이죠. 잠깐 이제 이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이 10월 8일 만기 옵션 만기 손익 차트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은 스킵을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이죠. 외국인은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기관은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납니다. 서로 완전 반대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불확실성 및 변동성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자, 10월 7일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제로 금리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아직 쓸 게 아주 많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리스크는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합을 해서 하자면 제로 금리 할 생각은 없고 추가 부양책이나 빨리 더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빨리 경기 부양책을 내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사록 공개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전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 경기 부양책은 통과가 될 거예요. 그게 대선 전이 됐건 후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바이든이 됐건 통과가 될 겁니다. 주식은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 즉 변동성이 커질 뿐이지 추가 부양책은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골드만삭스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억제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 회복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을 했다. 좋게 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 억제를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만큼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제 잘 말해주었어요. 특히 중국의 소비 지출이 미국과 달리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중국의 부양책이 소득을 대체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까지 해주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급여,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죠. 소비나 혹은 어떤 소득을 이렇게 좀 채워주는 그런 경기 부양책이었다면 중국은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다른 쪽으로 부양책이 나왔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끝나지 않았다, 혹은 아직 중국이 몇 발 더 남았다 라는 뉘앙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 협상을 중단을 했지만 모두가 원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본인도 원합니다. 추가 부양책은 결국 나올 것이고 추가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더 긍정적일 수 있으니 한국 증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고 지속적인 매수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